보자. 자, 거기 3번의 문제 하나 더 갖고 가자. 3번 문제. 3번 문제, 2번 문제가 수화물 얘기였다면 3번 문제는 20도씨의 포화용액 300g을 문제 잘 읽어. 자, 20도씨의 포화용액 이렇게 나왔어. 됐지? 20도씨의 포화용액 300g을 500ml 매스 플라스크에 넣고요. 니네 매스 플라스크 나왔으면 500ml 매스 플라스크 나왔으면 무조건 표정까지 채운다. 알았지? 매스 플라스크에 넣는 이유가 넣금 하나밖에 없어. 거기까지 채우려고 넣는 거야. 500ml 매스 플라스크에 넣었다. 그러면 됐지? 총 용액은 500ml 되겠구나. 용액이 500ml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됐냐? 매스 플라스크에는 무조건 내어. 됐죠? 물부터 500 채우고 나머지는 넣는 거 아니야. 됐냐? 항상 됐죠? 먼저 용질 집어넣고 용매를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매스 플라스크 나오면 그냥 용액이 500ml다 라고 기억해 둬. 알았지? 500ml 매스 플라스크에 넣고요. 순수를 갖다가 즉 물을 매스 플라스크 표정까지 첨가해서 마개를 넣고 잘 흔들었다. 이거에 몰농도 답하라 하고 나왔어. 됐지? 몰농도 나왔네. 기준 얼마? 용액 1리터. 용액 1리터. 그렇지? 자,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됐냐? 몰수 찾으면 된다. 됐지? 근데 용액을 지금 얼마로 만들었어? 500. 500 됐죠? 현재 있는 몰수 얼마니? 물어볼게. 현재 있는 몰수. 야, 몰수 찾으려면 야, 몰농도 찾아라 라고 한다. 무조건 가네. 됐지? 몰농도 찾아라 라고 하면 몰수부터 먼저 찾아. 그리고 부피로 나눠. 됐니? 부피로 나눴다는 게 뭔 뜻일까? 야, 혹시 내가 부피로 나눴다는 게 바로 1리터당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니? 그게 1리터당이라는 뜻이야. 됐냐? 부피로 여기에 당연히 리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몰농도 나왔다. 그럼 몰수 찾고요. 야, 몰농도 절대 어려워하지 마. 됐냐? 몰수 찾아. 됐냐? 야, 기준이 얼마라고 했어? 1리터에 들어있는 몰수야. 맞니? 그럼 1리터당이라는 말을 갖다 할 때는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몰수를 갖다 무조건 부피로 나눈다 생각하면 돼. 그것도 리터로. 됐니? 몰농도 끝. 됐죠? 예. 그럼 현재 있는 몰농도 찾는다. 현재 있는 몰농도. 됐죠? 자, 20도씨에서 포화용액 얼마라고 했어? 포화용액 300g. 300g. 야, 20도씨에서 얼마 녹아 들어있니? 그 표 있잖아. 20. 표 있잖아. 20도씨에서는 물 몇 g에?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게 물 100g에 얼마 녹아 들어갔어? 20. 그럼 용액은 됐죠? 얼마가 되겠니? 용액은 120. 이해 가냐? 네. 용액은 120이야. 됐지? 한 번쯤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어가는 거 하면 나중에 별거 아닌데 처음엔 되게 힘들어. 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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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용매, 용질, 용액 다 헷갈리잖아. 자꾸. 됐냐? 네. 자주 쓰다 보면 안 헷갈렸죠. 됐죠? 포화용액 이제 앞으로 여기서 20도씨의 포화용액 그러면 됐죠? 그 20g 보고 용액 120g이구나. 바로 그냥 해라. 알았니? 네. 용액 120 안에 얼마 들어있는 거니? 지금 120 안에 들어있는 게 20 들어있는 거 아니니? 근데 용액이 지금 몇 그램 있대? 300g 있대. 포화용액이 몇 그램 있다고? 그럼 용액이 300g 있을 땐 얼마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됐니? 무슨 말인지 가냐? 지금 현재 포화용액 300g 이렇게 적혀 있지? 네. 그러면 그 표에나 아니면 그 거기 나온 표는 됐지? 120g 안에 20g이 들었다. 300g에는 얼마 들었어? X가 얼마 나와? 50g이 들었구나. 됐니? 네. 그럼 이게 농도 똑같은 거지 뭐. 안에 들어있는 양이 똑같이 비례가 됐지? 네. 자, 50g 들었다. 됐냐? 네. 이건 질량이다. 됐죠? 네. 그럼 얘를 갖다 뭐로 나눠주니? 몰수를 구하려면? 기준. 저희 물질에서 언제?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 됐니? 네. 야, 우리 몰수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 질량 나왔다면 무조건 뭐로 나눠줘라?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됐니? 부피 나왔다면 뭐로 나눠줘? 1몰의 부피. 예, 표준 상태라면 22.4. 됐지? 무슨 얘기인지 가냐? 기체라 같은 경우, 그건 기체일 때만 쓰는 거야. 야, 몰수 구하라. 질량 나왔다. 무조건 화학식량으로 나눠. 화학식량이 분자량도 되고 원자량도 되지만 됐냐? 네. 화학식량 무조건 나눠줘라. 됐어요? 얼마로 나눈다? 화학식량? 160. CuSO 보니까 160으로 나누는 거지. 그렇지? 이게 CuSO의 화학식량. 됐어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오니? 자, 이렇게 하자. 됐죠? 이게 몰수라는 거 이해가니? 몰수를 뭐로 나눠주라고? 부피. 아니면 이게 지금 몇 미리에 들어있는 거니? 500ml. 그러면 1리터라는 건 몇 미리 들어있는 거니? 1000ml. 1리터에는 얼마 들었어요? 그때 들어있는 몰수가 몰롱도. 됐지? 네. 이게 1리터당 몰수 아니야. 됐냐? 얘가 얼마? 16분의 5니까 됐니? 네. 여기서 1000ml에는 얼마? 16분에 얼마 있겠다? 10 있겠다. 지금 얼마? 8분의 5 있겠구나. 됐니? 네. 8분의 5 몰롱도 그러면 된다. 됐니? 네. 해석되냐? 거기 소수 둘째 점자까지 나타내라. 뭐 그렇게 나왔으면 됐죠? 나누기 해야지. 뭐 5 나누기 8 됐냐? 5 나누기 8 하면 얼마 나와? 0. 여기는 분수 쓰지 말해. 됐냐? 네. 분수 안 쓰니까 우리 몰롱도에 다니는 몰퍼리터라는 거 이해가죠? 해석되냐? 몰롱도야. 단위가 이거야. 뭔 뜻이야? 몰수를 뭐로 나누는 거라고? 리터요. 부피로 나누는 거라고. 됐냐? 어려운 얘기 없다. 해석되냐? 1리터에 얼마 들었나? 몰롱도 불안해하지 말고요. 됐죠? 몰롱도 구하라 라고 나온다면 일단 못 찾는다. 용액. 몰수. 용액. 현재 있는 용액을 찾아. 그리고 뭐 찾아? 몰수요. 몰수 찾아. 그리고 몰수를 그냥 용액의 부피로 나누면 되는 거야. 해석되냐?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농도액이 잘 강조한다. 됐지? 넘어가기 전에 확인만 다시 하자. 야, 여기 봐. 다시 하자. 용액도 그럼 기준 얼마? 용맥 100g. 용맥 100g 바로 나와라. 됐지? 퍼센트 농도 기준은 용액 100g. 용액 100g. 안에 들어있는 뭐? 용질의 질량. 됐니? 용액도는 용매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란 말이야. 됐냐?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 두 개가. 됐어요? 몰롱도다. 그러면 됐죠? 용액 1리터. 잊어버리지 마. 다시 한다.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몰수. 됐지? 몰랄농도는 뭐였더라? 몰랄농도는 기준이 얼마였더라? 용매 1kg. 됐니? 용매 1kg. 됐어요? 네. 자, 몰수 구하라. 질량 나왔다면 뭐로 나눈다고요? 화학식량.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됐냐? 네. 야, 부피 나왔다. 됐죠? 밀도 나오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줘라. 됐니? 부피다라고 한다면 됐어요? 아니면 잘 안 되면 이거 하자. 중학생들한테 가르쳐줬는데 씨발. 밀도는 뭐분의 뭐? 그럼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됐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되냐? 이해가냐? 야, 우리 질량이고요. 됐죠? 몰수고 분자량. 됐냐? 또는 화학식량. 됐어요? 화학식량이라고 하자. 화학식량이라고 한다면 됐죠? 질량은 몰수에다 화학식량 곱하고요.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고요. 화학식량은 뭐라고요?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됐니? 잘이라도 외워놓든지. 됐지?
네. 이거 뭐 이런 거 나온 거 그냥 계속 바꿔가면서 써. 됐냐? 예. 됐다. 거기 됐죠? 거기 3번 문제 잘 정리 좀 해줘. 알았지? 네. 거기 테스트 필출이라고 나왔다. 그럼 잘해주기 바란다. 됐어요? 네. 4번 더 본다. 자, 지금 한번 얘기가 뭐였니? 그러면 됐죠? 용액에서 고체 용해도 했다. 무슨 용해도 했다? 고체 용해도. 됐죠? 예. 야, 우리 용액 안에 액체 안에 됐죠? 고체를 갖다 집어넣는데 수화물인 거랑 무수화물이 있더라. 됐냐? 네. 역시 수화물이 어렵구나 라고 하면 됐죠? 야, 무수화물은 됐냐? 무수화물은 뭐니? 물 포함 안 된 거는 그냥 가면 돼. 됐냐? 그냥 고체만 석출된다. 거기 안에 액체는 그대로 있고요. 됐냐? 그런데 수화물은 됐죠? 석출이 되면 모두 같이 석출된다. 물도 같이 석출된다. 그거 감안해서 하고요. 됐죠? 네. 비율로 한번 잘 좀 비교해봐. 알았지? 예. 이해 가냐? 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얘기 나온 게 뭐 나온 거야? 지금? 기체용해도. 뭐의 용해도? 지용에도. 기체용해도. 됐지? 네. 자, 정리해 볼 거 해보고 가자. 지금은 내용 정리 잘해놔. 알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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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하도 많아서요. 됐냐? 네. 유기나 무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달락달락 보고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내용이 막 바뀌어. 그럼 내용이 뭐 배웠나 그 정도는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다. 됐니? 네. 예? 우리 전체적으로 야, 우리 거기에서 기체용해도 해서 기체를 갖다가 물에다 녹인다라고 생각하자. 기체용해도 해서 자, 기체용해도는 변화시켜주는 요인이 뭐 있더라? 온도. 온도하고 압력 두 가지가 있어요. 됐냐? 네. 고체용해도는 뭐만 있다? 온도. 예, 온도만. 그래서 딱 그래프 하나밖에 없어. 용해도 그래프 딱 하나밖에 없어. 됐냐? 해석되냐? 그런데 얘는 지금 온도도 있고요. 온도도 있고 압력도 있습니다. 됐어요? 네. 온도 높아지면 용해도 어떻게 되니? 즉 녹아 들어가는 양이 작아지더라. 그래프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온도하고 여기 용해도 그래프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라고 했다. 됐니? 네. 해석되냐? 예. 자, 그런데 압력이 높아지면 용해도 어떻게 될까? 사이다 생각해. 사이다 끓여먹는 놈 없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압력 됐죠? 사이다 딱딱 뻥 소리 나오더라. 압력이 작아지면서 푸식 하고 나오더라. 됐니? 네. 네. 거기 코대고 있으면 이산화탄소 다시 마시는 거야. 됐니? 네. 예. 예. 압력이 높아지면 용해도가 낮아지겠죠. 아니, 높아지겠죠. 됐죠? 네. 맞냐? 네. 자, 그런데 질량은 어떻게 되니? 녹아 들어가는 질량은 압력이 높아지면 질량 녹아 들어온 기체의 질량은 비례하더라고. 됐지? 온도로 압력 높아졌을 때 용해도 커지더라. 됐지? 네. 이게 무슨 법칙? 헨리의 압력을 2배로 했더니 녹아 들어가는 양이 2배더라. 그게 헨리의 법칙. 네. 무슨 법칙이라고요? 헨리의 헨리의 법칙. 됐죠? 네. 얘는 질량은 됐죠? 당연히 어떻게 돼? 더 많이 녹는다. 됐니? 네. 즉 압력이 높아 2배 되면 용해도도 2배가 되더라. 됐어요? 네. 즉 녹아 들어가는 질량이 2배가 되더라. 됐냐? 네.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부피는 일정이라고 했어. 네. 왜 일정하니? 이런 거는 됐죠? 한 번만 잘 보고 가면 된다고 했다. 됐지? 네. 네. 예. 그 압력에 해당되는 부피야. 됐니? 그 압력에 해당되는 부피, 기체의 부피. 됐죠? 압력이 2배로 되면 기체는 됐냐?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이해 가냐? 해석되냐? 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2배가 될 겁니다. 됐니? 네. 강제로 반으로 줄었으니까 해석되냐? 네. 그래서 됐죠? 그래서 부피는 만약에 압력 2배로 했다. 녹아 들어가는 질량은 2배지만 부피는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 됐죠? 말장난이니까 그냥 잘 이해만 하면 된다고 했다. 됐니?
해석되냐? 네. 근데 우리 여기 봐. 압력하고 얘가 딱 비례한다라는 게 바로 헨리의 법칙인데 어느 때 적용된다? 어느 놈한테 적용된다고 했어요. 잘 안 녹는 기체를 억지로 꾹꾹 눌러줄 때. 됐지? 네. 해석되냐? 물에 잘 안 녹는 기체 그러면 무슨 기체가 되겠어? 무극성 기체. 무극성은 안 친한 거 알지? 네. 극성인 분자는 극성인 기체는 아니야. 됐니? 네. 네. 비례하지가 않아요. 됐어요? 네. 직선이 안 나와. 됐죠? 네. 안 녹는 놈을 갖다가 억지로 압력을 갖다 가해줄 때. 됐죠? 네. 비례하더라. 됐어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됐죠? 무극성 분자에 해당되는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어떤 기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수소, 산소, 됐죠? 질소 다 무극성 분자 됐니? 네. CO2는 약간 녹아. 분자량이 크면 조금 더 녹을 수 있어. 됐지? 네. 네. 주로 이런 거 갖고 얘기 많이 나와요. 됐냐? 네. 그럼 질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 이거가 바로 뭐니? 이거 두 개 섞여 있는 게 이상한. 이게 공기야. 됐지?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저 물에다가 공기를 갖다 놓고 꾹꾹 눌러줄 거야. 됐냐? 네. 공기를 갖다 눌러줬다라고 한다면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됐죠? 네. 만약에 공기를 갖다가 일기하고 되게 만들어서 자 물에다 녹였어. 됐니? 네. 공기를 일기압을 갖다 해줬어. 됐죠? 네. 그래서 물에 녹였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질소는 됐지? 질소는 얼마 차지하니 몇 프로? 5분의 4. 5분의 4. 됐니? 네. 이해 가냐? 네. 공기가 일기압이라고 했으면 질소는 그냥 0.8기압 그러면 돼. 됐니? 네. 0.8기압이 녹아 들어가는구나. 됐어요? 네. 그리고 산소는 5분의 1. 그렇죠. 얘가 8대 저 4대1로 80% 20%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됐지? 네. 그러면 얘는 0.2기압이 누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니? 네. 공기를 1기압 눌러준다라고 한다라면 됐죠? 네. 이런 데에다가 여기 물이 살짝 있고 여기 기체가 들었어. 여기 공기야. 됐지? 네. 네. 공기는 됐죠? 산소 기체, 질소 기체가 됐죠? 얘가 몇 프로 차지해? 80%, 20% 차지한다라고 하면 됐죠? 네. 이 안에 만약에 2기압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안에가 됐냐? 네. 그럼 일로 녹아 들어가는 거는 얘는 몇 기압이 누르는 거랑 똑같다? 1.6기압. 1.6기압. 이해 가니? 네. 얘는 몇 기압이 누르는 거랑 같다? 0.4기압. 0.4기압. 됐어요? 네. 그리고 야 우리 여기에서 얘 1기압, 얘도 1기압 있고 1기압 있다 그러면 녹아 들어간 양이 똑같니? 아니요. 얘네들이 됐죠? 같은 압력을 갖다 줬다 그래서 녹아 들어간 양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물질마다 다르겠지? 네. 네. 예.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지 걱정하지 마. 됐냐? 네. 다르면 당연히 가르쳐 줘야지. 기체가 물에 녹는 양이 됐죠? 종류마다 다 다른데요. 됐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가르쳐 주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보자. 4번에. 자, 4번에서 0도씨 1.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게 1기압이라고 했다. 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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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10의 5승 파스칼에 기죽지 말고 그냥 딱 보고 1기압 됐냐? 네. 0도씨 1기압에 산소가 접했을 때 1리터의 물에 됐냐? 네. 1리터의 물에 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리터가 용해된다. 됐니? 네. 해석 되냐? 네. 몇 몰 농도일까? 몇 몰 농도일까?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니까 표준 상태 맞죠? 네. 네. 1리터 안에 들어갔죠? 네. 맞냐? 부피 얼마 녹아 들어갔다고?
부피 1.48 곱하기 얼마? 이렇게 들어갔다. 기체의 부피가 4.48이구나. 이해하냐? 네. 됐어요? 네. 자, 다시 한다. 산소가 접하고 있을 때 산소만 있는 거야. 지금은 공기 아니야. 네. 산소가 됐죠? 접하고 있을 때 1리터의 물에 요만큼 용해된다. 네. 이거의 몰수가 얼마입니까? 0.02. 나누기 얼마? 야, 부피 나왔어. 됐지? 네. 몰수 구하라. 부피 나왔어. 뭐로 나눠준다? 22.4리터로 나눠주면 되는 거 이해가니? 네. 얼마나 고맙니? 같은 리터 이거 딱 2배 됐죠? 네. 얼마야? 이거 이렇게 0. 야, 우리가 이렇게 할까? 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써도 되니? 네.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됐지? 네. 그럼 짝짝 지워지고 얘 2고 됐지? 네. 2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냐? 0..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는 거 이해하니? 네. 당연히 몰수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 그만큼 녹아 들어가겠구나 됐니? 네. 몇 리터에? 지금 몇 리터라는 거라고 했어? 1리터. 이거라는 거 이해하니? 네. 그럼 농도가 됐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됐니? 네. 몰 농도다 물어보면 됐어요. 예. 자, 다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질소의 부피비는 됐지? N2하고 O2가 4대 1로 나왔다. 됐니? 네. 야, 우리 여기서 녹아 들어가는 거 산소만 녹아 들어간 거 따졌지? 맞냐? 네. 질소 녹아 들어간 거 줬니 안 줬니? 안 줬어요. 안 줬죠? 예. 질소는 안 물어보겠지? 네. 누구만 물어봐? 산소요. 산소만 됐냐? 네. 질소도 같이 물어봤으면 요거는 됐지? 네. 질소도 같이 답해 줘야 될 거야. 됐어요? 네. 산소만 나왔으니까. 자, 1번 해보자. 압력을 일정하게 해서 온도를 상승시키면 산소가 용해되어 있는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 높아지면 용해도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예. 그러면 녹아있는 산소 일체 빠져나온다. 됐지? 네. 그래서 더운 여름 날씨에는 야, 우리 거기 저 물고기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가끔 이렇게 주둥이 내밀고 산소 좀 호흡해야 된다. 됐니? 네.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 야, 그래서 실은 됐죠? 야, 찬물에 우리가 더 잘 사는 거 아니? 네. 찬물에 더 잘 산다. 산소 더 많이 들어 있어. 됐냐? 네. 예. 예. 우리 난류성에는 됐죠? 야, 겨울 때 어항에 물 가를 때 저기 저 물고기 추울까봐 물 끓여서 그 뜨뜻한 물 그거 하지 마. 됐니? 네. 다 주둥이 내놓고 있다 바깥에서. 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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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이 더 좋아요. 됐어요? 네. 자, 그거 감소한다. 두 번째 본다. 0도씨 몇 기압이니? 딱 보고 5기압. 몇 기압? 5기압. 됐죠? 네. 1리터의 물에 녹는 산소의 뭐 물어봤니? 질량이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됐죠? 몇 리터당 녹는 건? 그 위에 거는 몇 리터당이었니? 1리터당. 네. 1리터에 됐죠? 1기압에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야. 됐냐? 네. 해석되냐? 네. 근데 문제가 뭐니 그러면 0도씨 5기압이래. 됐냐? 네. 부피는 똑같이 1리터래. 됐지? 네. 그럼 당연히 몇 배? 헬리의 법칙. 압력이 몇 배 됐으니까? 5배 됐으면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5배면 용해도 5배 되겠지 뭐. 이거 양에다 곱하기 5 하면 되지? 네. 이해 가냐? 네. 이거 양에다 곱하기 5 됐어요? 네. 해석되냐? 네. 그리고 곱하기 5 하면 얼마냐? 10. 네. 10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승이네? 네. 0.01이네? 네. 맞니? 네. 0.01몰 네.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니? 여기 분자량
질량 물어봤으니까 32. 32 곱해줘야겠죠? 해석되냐? 네. 이해 가냐? 곱하기 32 하면 되겠다. 됐지?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림을 어떻게 3번에 야 0도씨 3기압에서 공기가 접했을 때 2리터 자 아까 우리 여기에서 녹아든 양이 됐니? 네. 몇 리터당이라고 했어? 1리터에 산소만 있을 때 됐지? 1리터에 산소만 있을 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녹아 맞냐? 네. 1리터 있을 때 그럼 하나씩 하자 몇 기? 그리고 몇 기압일 때? 1기압일 때 됐냐? 네. 근데 거기 일단 0도씨 몇 기압이라고 했어? 그럼 곱하기 3 3배 되겠지? 네. 부피 얼마야? 2 2 곱하기 얼마? 2 이해 가냐?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자 공기라고 했지? 공기 됐냐? 얼마나 차지한다고? 5분의 1 됐니? 네. 해석되냐? 예. 5분의 1 됐어요? 네. 곱하기 5분의 1 끝 됐죠? 네. 그럼 여기까지 몰수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니? 32. 32 해주면 되겠다 됐냐? 네. 해석되냐? 네. 요게 딱 뭐였니? 1리터당 1기압에서 됐지? 네. 그런데 압력이 3기압 되면 곱하기 3 부피가 2리터는 곱하기 2 됐지? 네. 근데 그게 공기라고 했으니까 공기는 전체 중에 5분의 1만 해당된다. 질소였다면 5분의 4를 곱해야겠지만 네. 산소라고 했으니까 5분의 1 이해 가니? 네. 문제는 어려운 건 있다. 됐지? 네. 해석돼요. 네. 뭐 그 얘기다. 됐죠? 네. 기체 용해도 별얘기는 아니네. 됐냐? 예. 자 일단 머릿속에서 이거 꼭 좀 정리해라. 됐죠? 네. 기체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 몇 가지 있다? 2가지. 2가지 뭐하고 뭐? 압력이랑 온도하고 압력. 온도 높아지면 용해도 낮아진다. 작아진다. 됐죠? 멍 때리지 말고 온도 높아지면 용해도 작아진다. 작아진다. 됐냐? 네. 압력 높아지면 용해도 올라간다. 커진다. 됐지? 네. 이때 비례하는 거는 뭐니? 그러면 됐죠? 네. 무극성 기체. 네. 그게 헨리의 법칙에 적용된다. 헨리의 법칙에 잘 맞는 기체가 누굽니까? 그럼 무극성 기체 됐냐? 네. 이항력 분자량이 작으면서 됐죠? 네. 해석되냐? 네. 무극성이면서 분자량이 작은 것이 됐니? 완전 무극성에 해당돼서 그래요. 됐어요? 이해 가냐? 네. 자 그런데 아까 공기가 잘 등장한다. 공기 나온다 그러면 산소 나왔다 그러면 5분의 1 하시고요. 질소 나왔다 그러면 5분의 4 해주면 돼요. 됐죠? 네. 어려운 얘기 없죠? 예.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가르쳐 주겠니? 1리터에 얼마 녹았니? 라는 거 그거 먼저 가르쳐 주겠지? 네. 원래 기체는 1ml당으로 나오는데 하기 쉬우라고 1리터당으로 했네. 됐냐? 예. 원래 용해 기체 용해는 1ml당 몇 그램 녹니 그렇게 나오는데 됐어요? 네. 해석되냐? 네. 됐어. 야 우리 용해 얘기한 게 요까지 됐죠? 네. 뭐뭐 얘기했어 지금 용해 섞이네 안 섞이네 끼리끼리 뭐 얘기했어 맞지? 네. 정리 하나 되시고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섞어보자. 됐냐? 네. 섞는데 자 우리 고체하고 기체 섞는 거는 안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섞인다고 얘기 안 해. 됐니? 네. 네? 네. 섞일게. 자 액체에다가 고체 넣는 경우 됐냐? 네.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경우 섭출되고 어쩌고 하는 거 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기체에다가 액체에다가 기체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녹을 수도 있다? 기체용에도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간 게 뭐니 그러면 자 거기에서 묽은 용액의 성질 공통적인 성질 됐죠? 묽은 용액의 공통적인 성질 됐지? 네. 네. 예. 뭐뭐 얘기했어? 기억해. 증기야. 증기압 또 B점 끓는 점 또 어느 점 됐냐? 네. 응고점 또 삼투압 됐냐? 삼투압 네 가지 얘기했다 됐냐? 네. 묽은 용액의 성질 됐죠?
네. 공통적인 성질은 뭐니 그러면 됐지? 네. 공통적인 성질은 그 네 가지의 공통적인 성질은 됐죠? 네. 농도가 진할수록 어떻게 된다? 농도가 진할수록 됐죠? 농도가 진할수록 됐냐? 네. 삼투압도 마찬가지야. 농도가 진할수록 더 어떻게 된다? 삼투압이 커진다. 네. 자, 다시 정리하자. 일단 큰 줄기는 머릿속에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놔. 알았냐? 네. 네. 예. 큰 줄기는 안에서 이렇게 해갖고 정리가 머리가 좀 돼 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이 일본 화학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해. 공부를 갖다. 우리나라 거랑 좀 다르니까 한 양만큼 딱 필요한다. 됐니? 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밀리지 마. 밀어놓으면 나중에 돼서 다 해야 되는데 시작 됐냐? 네.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좀 편하다. 예? 네. 공부라는 게 그렇더라. 어차피 내가 뭘 해야 될 거라면 나중에 언젠간 해야 돼. 그런데 애들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줄 알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무조건 내가 습득해야 돼. 어떻게든 습득해야지만이 그게 많아지는 거야. 됐냐? 네. 안 풀리는 문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됐냐? 네. 내가 어떻게든 그거 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듬어야 돼. 그러려면 많이 보세요. 됐죠? 예. 익숙해지도록. 니네 만약에 이거하고 맞는 과를 가면 됐죠? 이런 용이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을 거야. 기본적으로. 내년에 거기 가서도 또 들을 거고요. 이거 일반화학 압축한 거라고 했잖아. 아까 기철이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참 기철이도 맨날 우리나라 문제 보면 씨발 문제냐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갖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냈냐고 그래. 화학은 안 하잖아 지금. 됐냐? 우리나라 화학 안 해 시작. 남들 씨 사회문화 이런 거 씨발 몇백 명씩 있을 때나 지금 몇천 명. 내가 총 대입 종합 메가 스터디 지금 세 군데 나가는데 딱 20명도 안 돼요. 시작 세 학원이 무슨 놈의 화학이 시작. 학원 뭐 조그만한데 아니 8층 8층짜리 건물 메가 스터디 강남 메가 같은 경우 거기 7층부터 14층까지 다 쓰는데 내가 가르칠 애들은 거기서 6명밖에 없어. 지금 인원 적어갖고 400명밖에 안 왔지만 씨발 400명 중에 1인당 하나 찍는 게 아니라 두 과목 찍는데 그럼 800개 중에서 내 거는 6명 들어. 돌아버리겠어. 7명이었는데 한 명 나갔어. 도저히 못하겠어. 한 명 빠지니까 막 지금 자리가 오유 씨발. 그 새끼 맨날 졸아갖고 막 야단친 놈 있어야 되는데 그 새끼가 나갔어. 씨발. 애들 딴 애들은 다 눈만 뜨고 있어. 눈만 떴어. 씨발. 아유 더럽다. 그래 애들이 일단 하는 놈도 그러는가 봐.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꾸 다른 선생 상담 선생은 자꾸 이거 화학하지 말고 옮기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막 씨. 어떤 씹새끼야. 씨발 내가 어떤 씨발로 그냥 내가 그래도 그 웬만한 학원 가면 대빵인데 씨. 봐봐. 미안해. 내가 스터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째 있다. 대성도 저쪽에서 18년 있다가 거기 학원이 망했고. 옛날에 여기 앞에 선는 한국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니네들 안 태어났을 것 같아. 니네들 안 태어났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원 한국학원 있었거든. 그냥 보자. 바로 아까 보니까. 그냥 보자면 또 아저씨 넣었다. 야 여기 봐. 내 요거 하는 거였어. 물이 있고 설탕물이 있다. 됐지? 네. 물을 설탕물로 만든다. 됐니?
네. 증기압 어떻게 된다고 했어? 올라가. 이거 별 얘기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다. 됐지? 네. 증기압 어떻게 된다고 했다. 자, 얘 누가 더 커? 물이. 증기압이 뭐니? 그냥 날아가는 거, 액체가 날아가는 거. 근데 날아가는데 뭐만 날아간다? 물만. 여기는 설탕이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면적이 적겠지. 네. 날아가는 거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겠구나. 됐지? 물을 설탕물을 만들었다. 작아지는구나. 증기압은 어떻게 되겠다? 설탕물을 만들면 같은 온도에서는 됐죠? 같은 온도에서는 자 증기압은 됐죠? 내려갑니다. 설탕물로 만들면 이걸 증기압 뭐라고 했고요? 강하. 됐냐?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올라간다. 끓는 점은 올라가더라. 됐니? 네. 끓는 점은 두 개 중에 누가 더 높니? 그럼 얘가 작고요. 얘가 높아요. 됐니? 네. 같은 온도가 된다면 됐죠? 증기압이 얘가 작단 말이야. 근데 끓는다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 끓는다는 게 끓는 점이 아니고 B점. 됐니? 네. 아씨. B점 됐죠? 네. 끓는다는 표현이 자 온도를 갖다 높이면 증기압이 점점 커지는데 커지다가 뭐랑 같아지면 대기압하고 같아지면 안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끓음 현상이 일어난다. 됐냐? 뭐 돌비? 뭐라고 하다? 아무튼 끓음 현상이 일어난다. 됐죠? 네. 액체도 기화 현상이 됐지? 내부에서도 막 일어나요. 됐냐? 예. 외부 압력하고 같아지면 그런데 같은 100도가 되면 얘는 압력이 날아가는 게 일기압이 돼. 됐냐? 네. 네. 예. 물은 왜 100도일 때 일기압 그때 온도를 100이라고 자꾸 한 거야. 됐냐? 네. 그래서 100도가 되면 얘는 증기압, 일기압 되는데 얘는 안 돼요. 됐니? 네. 그럼 일기압 되려면 더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끓는 점이 더 올라가야지 일기압 된다.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가더라. B점 뭐라고요? 상승. 됐냐? 네. 어느 점이 되면 됐죠? 즉 응고점은 얘는 0도에서 얼지만 얘는 어떻다? 설탕물 더럽게 안 얼어. 샹. 됐니? 네. 네. 예. 설탕이 금방금방 얼면 샹 아이스크림 뭐하니? 그냥 설탕물에다가 그냥 냉장고에 넣었다가 좀 이따 빼내면 바로 아이스크림 되는데 그렇지? 네. 아이스크림 장사 망했지 뭘. 그쵸? 네. 자 누가 더 온도 더 내려가야만 된다. 됐냐? 네. 얼 때도 뭐만 얼어? 물만 얼어. 그러면 우리 고기 안에서 물만 얼기 때문에 농도가 계속 진해져서 됐죠? 네. 온도 계속 내리면 됐냐? 네. 계속 오는 점이 내려가요. 됐니? 네. 끓는 점 또한 마찬가지다. 됐냐? 네. 끓는 점도 됐죠? 딱 끓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됐어요? 예. 야 우리 날아가는 게 뭐만 날아가니? 물. 물만 날아가다 보니까 안에 농도가 점점 진해져서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 됐냐? 네. 나중에 설탕만 나면 됐어요? 네. 끓는 점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됐죠? 네. 의미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설탕물을 끓이면 됐죠? 우리 여기에서 온도에서 쭉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되는 거야. 물은 일정해. 그냥 100도씨에서. 그런데 설탕물은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됐니? 예. 네. 네. 올라가는데 우리 처음 있던 양의 물이 절반이 된다면 끓는 점은 2배가 올라가고 그런 거야. 됐냐? 네. 야, 응고점은 됐죠?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 이해 가냐? 네.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해놔라. 됐어요? 네. 여기 잘 나와요. 생각보다. 됐냐? 네. 계산하는 문제 많고요. 몰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해. 됐냐? 네. 이걸 뭐라고 한다? 응고점? 강화. 응고점 강화. 됐지?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정도는 됐죠? 뭐에 비례한다? 얘 농도가 더 진하면 진할수록 됐지?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됐냐? 네.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 농도에 비례하는데 이거 몰랄 같은 경우 무슨 농도? 올라를.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됐지? 네. 몰랄 농도에 비례 됐냐? 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인가 하고 있어. 네. 정리해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 됐죠? 네. 자 그리고 용질의 종류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용질의 종류에 무관하다는 말 꼭 좀 기억해도 됐지? 네. 또 전해지는 경우는 어떻다고 했어? 전해지는 경우 됐지? 입자수에 비례하더라. 됐어요?
입자수라고 했다. 됐지? 여기서 입자가 뭐니? 이온. 이온이 되기도 하고 됐죠? 이온이 이온 안 됐으면 그 남은 것까지 다 합해서 아무튼 됐냐? 네. 내 분자랑 이온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야. 됐죠? 예. 아무튼 이 입자에 비례하더라. 됐니? 네. 요 세 가지는 꼭 좀 정리 좀 해도 이게 묽은 용액의 성질, 희박 용액, 용질의 용액의 성질 그런다. 됐니? 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조금만 더 한다라면 됐죠?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자 올라간 온도 몇 도 올라요? 델타 TB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니? 네. 델타 TB는 뭐에 비례한다? 몰랄농도에 비례하고 비례상수 KB. 자 KB가 뭐니? 딱 1몰랄농도당 올라간 온도. 됐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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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몰랄이면 당연히 됐죠? 우리 여기다가 2자만 더 주면 되겠고 됐죠? 1몰랄이면 요거 1자 들어가는 거니까 얘랑 같잖아. 됐냐? 네. 1몰랄 농도당 올라간 온도 됐냐? 물 같으면 얼마라고? 0.52도씨 됐죠? 네. 어느 점 내리면 델타 TF 해서 자 몰랄 농도에 B라고 KF라고 쓰는데 얘는 1몰랄 농도당 내려간 온도 물 같으면 얼마? 1.86도씨 됐니? 네. 그럼 1몰랄 농도에서는 됐어요. 설탕물 1몰랄 농도에서는 어느 점이 마이너스 1.86도씨야. 됐냐? 네. 근데 만약에 소금이 1몰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전해질에 비례하니까 소금은 다 이온화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거는 2몰랄처럼 굴겠구나. 1.86 곱하기 2의 값이 어느 점이 되겠구나. 됐니? 네. 해석되냐? 네. 그런 정도 얘기, 요거 정도 얘기 됐죠? 예. 여기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용해서 분자량을 갖다가 바꿔서 분자량 측정할 때도 쓰일 수 있다. 됐니? 네. 해석되냐? 예. 그런 식까지 더 알아두면 되겠고요. 일단 됐죠? 예. 분자량 측정하면 조금 더 들어가는구나. 나중에 정리 한번 해서 해놔. 됐냐? 네. 삼투압이 뭐라고 했니? 삼투압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예, 삼투 현상은 뭐니? 반토막 있으면 됐지? 네. 우리 여기가 농도가 됐냐?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반대로 얘기하자. 여기 볼까? 야 나중에 봤더니 이쪽이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갔어. 됐죠? 누가 농도 더 진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쪽이 진하고요. 이쪽이 묽은 거였어. 됐니? 네. 진한 쪽이 올라가. 네. 진한 쪽이 올라가. 됐냐? 네. 네. 야 그래서 뭐 저런 얘기 나온 거 됐지? 뭐 지렁이 같은 거에다 소금 뿌려두면 됐냐? 그게 삼투압 현상 때문에 바깥에 농도가 진해서 안에 있는 체액에 있는 그 안에가 용매가 빠져나오면서 지렁이가 쪼그라드는 거야. 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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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지렁이에다 소금 뿌리면 막 지랄한다. 걔 됐니? 그 안에 생으로 씌워 됐죠? 삼투압. 야 니는 우리 마찬가지야. 됐냐? 네, 우리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됐죠? 우리 우엉 안에 있는 물 빠져나가 강제로 됐니? 네. 쪼그라들어 됐지? 여기만 좀 해볼까? 해볼래? 아무튼 여기 봐.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가는 현상을 갖다 뭐라고 한다? 무슨 현상? 삼투 현상 됐지? 삼투 현상이라고 했고 삼투 현상은 됐냐? 네. 뭐에서? 묽은 쪽에서 무슨 쪽으로? 진한 진한 쪽으로 뭐가 간다? 용매. 건더기 가는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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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매만 가더라. 됐니? 네. 이게 삼투 현상이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놔. 그리고 삼투 압이 뭐니 그러면 됐죠? 삼투 압이 뭐라고 했어? 예. 여기 눌러주면 얘가 일로 간단 말이야. 됐냐? 눌러주게 된다면 이만큼 눌러줘. 요까지 같은 높이까지 눌러주는 압력. 요때 압력을 갖다 무슨 뭐라고 한다고? 삼투 압이라고 하더라. 됐지? 네. 야 그러니까 여기 맹물 갖다 놓고요. 여기 바닷물 갖다 놓고 됐냐? 네. 위에서 꾹꾹 눌러내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뭐만 가겠니? 용매만 가겠지? 강제 눌러주면 됐냐? 네. 그게 역삼투압 됐죠? 정수기 얘기하는 거야. 됐냐? 네. 네. 예.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역삼투압 정수기가 여기 물 갖다 놓고 여기 됐죠? 바닷물 떠다 놓고 이걸 갖다 차이가 날 건데 이걸 위쪽에 꾹꾹 눌러주면 결국 용매만 갈 거 아니야. 됐냐? 네.
해석되냐? 예. 뭐 그런 얘기 됐어요. 네. 역삼투합 정수기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 됐어? 네. 우리 이런 거 알아두고 그럼 이 삼투합은 됐죠? 삼투합은 다시 얘기하자. 농도 차이가 더 난다면 됐지? 네. 농도 차이가 더 차이 날수록 더 크게 나지 않겠냐? 네. 뭐에 비례한다? 농도에 비례하는데 무슨 농도? 몰 농도에 비례하더라. 됐지? 네. 그리고 용질의 종류에는 용질의 종류에 무관하더라. 됐지? 네. 그리고 전해질 때 입자수에 비례. 전해지는 경우 입자수에 비례하더라. 됐냐? 네. 네. 입자에 비례한다. 됐지? 네. 여기서 뭐만 다르다고 했어? 날짜만 다른다고 했다. 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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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랑 삼투합은 다 똑같은데 다르더라. 됐냐? 예. 그리고 우리 여기서 얘기한 거 뭐 얘기했니? 그러면 삼투합 파이라고 했다. 됐지? 이 삼투합은 비례하는 게 뭐에 비례한다? 몰농도에 비례한다. 몰농도를 C라 그래. 됐냐? 네. 그리고 어디에도 비례한다? 온도에도 비례한다. 됐지? 비례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이해하지? 네. 비례상수 뭐니? 파이는 CRT. 됐지? 네. 얘가 뭐라고요? 몰농도. 뭐라고요? 뭐의 농도? 얘가 절대온도. 됐지? 네. 단위 K라고 쓰는 거 맞냐? 네. 야 몰농도 단위가 뭐였더라? 저 N. 몰퍼리터. 몰퍼리터 맞니? 네. 해석되냐? 네. 야 몰퍼리터니까 몰농도는 몰수를 뭐로 나눠주는 거니? 부피로 나눠주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 파이는 됐죠? 네. V분의 nRT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됐어요? 네. 이해 갔냐? 그럼 이거 넘어가면 뭐라고 했어? 파이 V는 nRT. 파이가 압력이야. P라고 하면 됐죠? P분의 nRT 한 거랑 똑같아요. 네. 이 상수도 우리 상수도 똑같다. 기체 상수랑 됐냐? 네. 됐냐? 네. 파이분의 nRT 이렇게 나오더라. 됐지? 네. 야 그러니까 우리 몰수 물어봤다. 삼투압 갖고 몰수 물어봤다. 그럼 이걸로 해줘야죠. 네. 몰농도가 나왔다면 이걸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됐냐? 네. 하나 더. 야 이게 몰수야. 아까 몰수는 됐죠? 몰수는 질량을 뭐로 나누는 거더라? 식량을 화학식량. 예, 화학식량. 분자라고 한다면 분자라고 나누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갖다 뭐로 바꿔? 질량 W라고 하고 분자랑 M이라고 한다면 됐냐? 네. 이해 가냐? 네. 그러면 파이는 됐죠? 파이 V는 뭐 나온다? MW분의 RT 됐지? 네. 얘 넘어가고 이 밑으로 다 내려오면 분자량은 됐냐? 네. 파이 V분의 WRT 됐어요? WRT 됐지? 네. 그렇게까지 쓸 수 있겠다 됐냐? 네. 저거는 분자량 얘기가 쉽네 됐니? 저 삼투압 갖고 분자량 찾는 거는요 분자량이 한 10,000 이상 고분자 같은 경우만 주로 해요 됐니? 네. 예? 네. 뭐 그렇다라고 알아둬봐 됐냐? 네. 조금만 쉬었다 문제 하나 풀어 문제는 쉽게 나왔으니까